보신 것처럼 연소득 7천만 원 이상의 맞벌이 부부들에게 전세 대출을 사실상 막으려 했던 정부가 강한 반발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렇게 대책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되자마자 한 발 물러서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이 내용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강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일단 정부가 어떻게 해서 이 사기업인 은행의 대출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까? 네, 이 전세 대출이라는 게 은행에 가서 받는 대출이기는 합니다만 금융 관련 공기업들이 보증을 서줘서 대출이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예. 전세 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출 액수가 훨씬 많은데 어쨌든 집을 담보로 잡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안정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국가가 그 사이에서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안전판 역할을 해주는 셈인데요. 이들이 보증을 서주는 금액이 전체 대출금의 80%에 달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사실상 이 보증 없이는 대출을 거의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 금융공기업들의 제도가 바뀌면 사실상 대출을 막을 수 있게 되는 셈인 건데 앞서 보신 것처럼 맞벌이 연소득 7천만 원이라는 다소 납득할 수 없는 기준이 설정되면서 논란이 됐고 결국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네, 이 기자, 그런데 은행들이 애초에 정부기관 보증 없이는 전세 대출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은행의 이런 전세 대출 운영을 놓고 땅 짚고 헤엄치기다 뭐 이런 식의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은행이 지는 위험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예. 다만 일부 지방 은행들이 견질 담보라고 해서 보증 없이 그 전세 계약서만 담보로 삼아서 대출을 내주는 상품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물론 보증을 받아서 하는 대출보다 뭐 금리나 한도 면에서 훨씬 조건이 좋지도 않고 실제로 이 방식으로 나가는 대출은 전체 전세 대출 그 시장에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때문에 정부에 기대서 편하게 대출을 내줬던 은행들의 영업 행태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지난 4월에 나왔던 대책이잖아요. 네. 이번에 논란이 되니까 정부가 하루 만에 이렇게 다시 바꿔서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건데 이렇게 해명하지도 않고 하루 만에 바꾼 거 납득 안 된다는 이야기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애초에 전세 보증에다가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끼운 게 문제다 이런 식의 지적이 나오는데요. 예. 보금자리론은 뭐 금리도 낮고 고정금리로 제공되는 상품이라 실수요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대출 상품이긴 합니다만 뭐 소득 기준이나 기타 기준이 안 맞아서 보금자리론을 못 받게 되더라도 그냥 일반 은행에 가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대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사실상 하나밖에 없는 전세대출에다가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막으니 지금처럼 반발이 심하게 나올 수밖에 없던 건데요. 때문에 애초에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되니까 물러선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좀 많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번에 무주택자에 대한 소득 기준은 폐지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다주택자나 무주택자도 아닌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되는 겁니까? 네, 지난 4월에 정부가 이 관련 대책을 처음 내놨을 때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는 이사 수요를 고려해서 대책을 짜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우선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일정 기간 이후에는 집을 팔도록 하거나 아니면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신설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뭐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편법 갭 투자는 어쨌든 1주택자부터 할 수 있는 편법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